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 다이얼을 돌리는 작은 소리.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아날로그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처음 접해보는 입문자도 쉽게 감성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펜탁스 17과 함께 필름 사진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펜탁스 17은 하프 사이즈 포맷 필름 카메라입니다. 일반 필름 카메라가 한 장을 촬영할 때 쓰는 필름 면적의 절반만 사용하기 때문에 36장짜리 필름 한 롤로 최대 72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필름 가격이 많이 오른 요즘 보다 합리적으로 필름 사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하프 필름 카메라의 경우 스캔했을 때 해상도가 낮아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망우삼림의 노리치 스캐너 베이직 상품으로 현상 및 스캔을 진행했을 때 펜탁스 17로 촬영한 한 장의 해상도는 1544에 2048 픽셀이었습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때 최적 해상도는 1080에 1350 픽셀인데요. 즉, SNS에서 공유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크기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필름 사진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하는 유저라면 하프 사이즈 포맷도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여전히 신경 쓰이는 분들은 고해상도 스캔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펜탁스 17의 외관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 앤 실버 컬러 조합이 감성적인 느낌을 더해주며 상압하는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완성도가 높은 인상을 줍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가죽 느낌의 소재가 사용되어 고급스러움이 더해졌고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립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새끼손가락이 살짝 남는 정도이며 성인 여성도 부담 없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무게는 약 290g으로 가벼운 편이며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기본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는데 펜탁스 17에는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러그가 3곳에 배치되어 있어 촬영 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펜탁스 17의 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좌측에는 그립 및 배터리 홀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풀프레임 환산 약 37mm 정도의 화각을 가진 최대 개방 조리개 f3.5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렌즈는 HD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필름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존 포커스 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탁스 17은 목측식 존 포커스 시스템으로 6개의 초점 명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접사 촬영 시에는 25cm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근접 촬영할 수 있고 스트랩을 통해 거리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플래시와 뷰파인더도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입니다. 필름 박스 종이를 꽂아 넣을 수 있는 메모 홀더가 중앙에 있고 그 위에는 뷰파인더와 LED 상태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뷰파인더 안에는 프레임이 2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큰 프레임에 맞춰 사진을 촬영하고 클로즈업 모드로 촬영할 때에는 작은 프레임에 맞춰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LED는 붉은색과 파란색 2가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점등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윗면입니다. 사용하는 필름 감도에 맞게 설정해주는 ISO 다이얼이 가장 좌측에 있고 그 옆으로는 사진의 밝기를 쉽게 조절하는 노출 보정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 다이얼이 달려 있는데요. 완전 자동 모드, 저속 셔터 모드, 최대 조리개 우선 모드 등 총 7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 옆으로는 전원 레버와 셔터, 필름 와인더, 그리고 몇 장을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름 카운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면입니다. 필름을 모두 사용하고 리와인딩 작업을 하기 전에 누르는 리와인드 버튼과 삼각대와 같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위해 필름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름실을 열어주세요. 왼쪽 비어있는 공간에 필름을 넣고 오른쪽 빨간 선까지 오도록 필름을 늘려주세요. 그 다음 필름실을 닫고 리와인더를 밀어넣어 고정시켜줍니다. 전원을 켠 다음 와인더를 돌리고 셔터를 눌러줍니다. 이 작업은 필름 카운터의 눈금이 S에서 0으로 이동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사용하는 필름의 정보가 담긴 박스를 찢어 메모 홀더에 꽂아줍니다. 장착한 필름의 ISO 감도값을 확인하고 ISO 다이얼을 동일한 값으로 설정해주면 촬영할 준비가 끝납니다. 촬영이 끝난 필름을 뺄 때에는 먼저 카메라 밑면에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 다음 리와인드 레버를 화살표 방향 따라서 돌려줍니다. 저항감이 사라질 때까지 돌린 다음 필름실을 열어 필름 매거진을 꺼내주면 됩니다. 펜탁스 17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저는 주로 3가지 모드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우선 별다른 설정 없이 빠르게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오토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초점 거리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1m 이상 떨어진 피사체에 초점이 전반적으로 맞아 손쉽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측식 카메라의 매력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게 촬영을 할 때에는 P모드로 촬영했습니다. 초점 거리도 신경 쓰며 다이얼을 돌리고 상황에 따라 노출 보정도 조절하며 더욱 디테일한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이 아름답게 흐려지는 아웃포커싱 사진을 촬영하고 싶을 때는 보케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드에서 존 포커스 링을 접사 모드로 설정하고 피사체를 근접 촬영하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며 배경이 자연스럽게 흐려져 더욱 감각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모드를 활용하면서 펜탁스 17로 쉽고 재미있게 필름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모드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더욱 재미있는 필름 사진 생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펜탁스 17을 비롯한 다양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름을 넣자마자 ISO 다이얼을 조정해주세요. 필름의 감도에 맞춰 ISO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진의 결과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름을 넣고 나서 설정을 잊어버리면 예전 설정 값으로 촬영하게 되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필름실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필름실을 열면 빛을 받은 필름이 손상되어 현상 후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필름을 모두 촬영하고 리와인딩까지 마친 다음 필름실을 열어야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흔들림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스마트폰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등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뛰어나지만 필름 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할 때는 양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안정감 있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셔터를 누를 때 숨을 잠시 참으면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보다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사진 속의 순간만큼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기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편리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필름이 주는 따뜻한 감성은 여전히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펜탁스 17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다 감성적으로 남겨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